안녕하세요. 뚜벅맘입니다. 오늘은 애드센스 승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티스토리 블로그가 있는데요. 올해 초 1월에 애드센스 승인을 받아서 지금 구글 광고를 달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티스토리 블로그 하나를 추가로 개설해서 구글 애드센스 승인을 한 번 더 받게 되었어요. 제가 기존 블로그로 애드센스 승인을 받았을 때도 구독자와 방문자 수가 매우 적은 상태여서 승인 받고도 굉장히 얼떨떨했는데요.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서 승인이 된 거라 더 놀랐거든요. 혹시 아직도 티스토리 블로그로 구글 애드센스 승인을 받는 데 있어서 구독자 수나 방문자 수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티스토리 블로그로 애드센스 승인을 받은 후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2023년 7월 20일에 애드센스 승인을 받았다는 메일을 받았어요. 올해 초에 받았던 승인 메일과 조금 변화가 있더라고요. 올해 1월에는 애드센스 계정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라고 담담하게 알려주던 메시지가 이번에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라고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메시지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메시지가 받는 사람으로서는 좀 더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승인받은 블로그는 6월 말에 개설을 했고요. 6월 29일 날 첫 글을 발행했어요. 첫 글을 발행한 이후에 애드센스 승인을 받기까지 총 10개의 글을 작성했어요. 7월 21일자로 전체 글이 11개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승인받은 날짜가 7월 20일 날이기 때문에 이 최근 글은 승인받은 후에 작성한 글이에요. 그래서 승인받기까지는 총 10개의 글을 작성했습니다. 한 번에 승인을 받은 건 아니고요. 첫 글을 발행하자마자 승인 신청을 했어요. 승인을 빨리 받으시는 분들의 후기를 보면 첫 글을 발행하자마자 승인 신청부터 해놓고 심사 기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2주 동안 매일매일 꾸준히 글을 발행하는 것도 승인을 받기까지의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이라는 이야기를 경험담으로 많이 접했었거든요. 저도 첫 글을 발행하자마자 바로 승인 신청을 했는데 바로 다음날 미승인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심사 결과가 굉장히 신속하게 나오더라고요. 6월 29일 날 심사 신청을 하고 6월 30날 미승인 메일을 받았고요. 그리고 글을 대여섯 개 쓴 다음에 또 재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7월 13일 날 또 미승인을 받았고요. 아무래도 글이 대여섯 개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글을 9개 정도 발행했을 때 다시 또 신청을 했고요.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아무래도 글이 아직 적어서 또 안 되겠지 싶었는데 7월 20일 날 승인되었다는 메일을 받았어요. 제가 6월 29일 날 첫 글을 발행하고 7월 20일 날 승인을 받았으니까 대략 20일간 10개의 글을 발행한 건데요. 평균 이틀에 한 번꼴로 글을 발행한 거죠. 이번에 승인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제가 신경 썼던 몇 가지는 한 가지 주제로만 글을 썼고요. 그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카테고리 하나만 만들어서 운영을 했어요. 한 가지 주제로만 글을 쓰면 관련된 광고가 붙을 확률이 좀 더 높아서 수익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알고 있거든요. 기존에 운영하는 블로그는 물론 승인을 받기까지는 한 가지 주제로만 쓰긴 했지만 지금은 잡다한 분야의 글을 써보는 잡블로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로 블로그를 하나를 만든 것도 한 가지 주제로만 글을 발행해보자 하는 생각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블로그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만 앞으로도 계속 글을 써나갈 계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블로그에 글을 쓸 때는 뭘 써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승인받은 블로그는 이미 주제는 정해져 있는 블로그니까 아이템을 선정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더라고요. 그리고 글을 작성할 때 큰 제목, 작은 제목 이렇게 글자 크기를 다르게 해서 뭔가 형식이 있는 글로 보이게끔 그렇게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글을 작성한 직후에는 바로 구글 서치 콘솔과 네이버 서치 어드바이저에 들어가서 글이 노출될 수 있도록 색인 신청을 해주었어요.
블로그를 처음 만들면 당연히 노출이 어렵기 때문에 이 과정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구글 서치 콘솔 그리고 네이버 서치 어드바이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한번 검색해 보셔서 그 연결 방법을 확인해 보시고 이용을 해 보시길 바랄게요. 온라인상에 내 글이 노출되는 데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번에 승인받은 티스토리 블로그는 구독자 수가 0명이었어요. 제가 기존의 블로그를 승인받을 때도 구독자 수가 2명이고 하루 방문자 수가 10명도 안 됐었는데 그때도 그랬기 때문에 구독자 수나 방문자 수는 애드센스 승인을 받는데 별로 관계가 없다는 거를 그때 깨달았었거든요. 그때도 블로그 승인받았던 후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렸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 상단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블로그를 운영하면서도 그런 수치는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수익화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보면 블로그를 개설할 때부터 아예 구독 버튼을 없애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독자는 정말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구독자를 억지로 늘릴 필요도 없고 구독자 수에 연연할 필요도 없다고 봐요. 물론 많은 분들이 내 블로그의 글을 읽어주어야 광고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후에는 구독자가 많은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승인을 받는 데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문자 수도 보시면 하루에 5명 안팎이었어요. 블로그를 개설한 후에는 당연히 방문자 수가 내내 0이었는데요. 통계를 보시면 7월 3일부터 5일까지 하늘색 막대가 약간 보이는데요. 이 하늘색은 카카오뷰를 통해서 유입된 수치예요. 워낙 이 블로그가 노출이 안 되다 보니까 억지로라도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운영하던 카카오뷰에 글을 발행을 해봤는데요. 이미 카카오뷰도 카카오가 버린 카드이기 때문에 저 역시 운영을 손 놓은 지 오래거든요. 카카오뷰가 끝날 때까지는 그래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용자가 대부분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카카오뷰에 잠깐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이제는 손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놓은 지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드라마틱한 노출이 되진 않았고요. 하늘색 바가 그나마 길게 보이는 7월 3일에도 카카오뷰를 통해서 유입된 수가 20명 정도였어요. 그리고 카카오뷰 노출이 끝나고 나서는 또 내내 0에서 5 사이였고요. 7월 14일부터 22일까지 이렇게 회색 막대가 보이는데요. 이 회색 막대는 기타 유입, 직접 유입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기냐? 전혀 놀라울 게 없는 게요. 이게 전부 제가 접속한 수치예요. 사실 처음에 말씀 안 드렸는데 이번에 제가 티스토리 블로그를 새로 만들어서 2차 도메인을 씌워봤거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가 2개인 건데 기존 블로그를 통해서 이 새로운 블로그로 접속하면 그 수치가 다 방문수로 집계가 되더라고요. 2차 도메인을 씌워놔서 그런지 한 계정으로 집계되지가 않나 봐요. 그러니까 이 수치는 말하자면 아무 영양가가 없는 수치라는 거죠. 제가 접속한 수가 다 집계가 되는 거니까요. 하도 노출이 안 되다 보니까 내 글이 노출이 안 되나 하고 다음 네이버에 검색해서 들어가 본 것들, 링크를 눌러가지고 들어가 본 것들이 전부예요. 회색 막대가 길쭉할수록 제가 애가 닳고 있었던 거를 나타내 주는 건데요. 7월 20일 날 가장 길잖아요. 그날이 제가 애드센스 승인을 받은 날인데 승인은 받았는데 노출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리저리 뭐 이거 눌러보고 저거 눌러보고 확인해 본 것들이 이렇게 쓸데없는 방문 수로 집계가 된 거예요. 블로그 주소가 티스토리닷컴으로 되어 있으면 다른 데는 몰라도 다음에서라도 노출이 잘 되는데 제 블로그가 가비아에서 구입한 제 고유 주소로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소하기 때문에 다음에서조차도 노출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승인은 받았고 현재 광고는 노출되고 있지만 방문자 수가 없기 때문에 애드센스 광고 수익도 아직까지 0이에요. 이제 앞으로가 숙제인 거죠. 제가 2차 도메인을 구입하게 된 이유는 요즘에 티스토리 자체 광고 사태 때문에 아예 티스토리를 떠나고
워드프레스로 이동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티스토리로 많은 돈을 버시는 분들도 손절하고 떠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도 관련해서 유튜브들을 찾아보면 그래도 티스토리가 낫다, 아니면 워드프레스가 답이다, 이렇게 전문가분들도 반반 나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티스토리 자체 광고가 막 시작됐을 때 2차 도메인을 구입해서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면 도메인이 다르기 때문에 티스토리 자체 광고가 뜨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전문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바로 2차 도메인을 구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2차 도메인을 블로그에 씌웠는데도 티스토리 자체 광고는 그대로 다 나오더라고요. 티스토리 자체 광고는 2차 도메인 여부와 관계없이 애드센스 승인을 받았든 안 받았든 수익형 블로그에 무조건 뜨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2차 도메인을 만든 의미가 없어졌죠. 그리고 2차 도메인을 만들고 나서야 제가 워드프레스에 대한 정보들을 얻게 되어서 이미 도메인은 구입했는데 이걸 버릴 수는 없고, 그러던 차에 이번 블로그도 애드센스 승인을 받게 되어서 일단은 티스토리 블로그 2개를 같이 운영하면서 워드프레스도 함께 공부해 봐야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2차 도메인이 왜 필요하지 궁금하시거나 2차 도메인이 뭔지 생소하신 분들 계시다면 관련해서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해 보시면 많은 자료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때그때 주워 듣는 것이 있으면 열심히 검색해서 알아보고 하나하나 더듬더듬 따라하는 게 전부여서 다른 분들께 자신 있게 설명해 드릴 만한 그런 지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나 인터넷 검색창에 티스토리, 2차 도메인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2차 도메인을 티스토리 블로그에 사용했을 때 장점, 단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이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시면서 애드센스 승인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